완전 뒤통수 맞은 것 같은데, 이거. 뒤통수 맞은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뒤통수 맞은 것 같아.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인물. 김민지 기자 누굽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입니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이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수정된 이번 공수처법은 악법이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윤 총장의 지인을 통해서 이제 윤 총장의 생각을 좀 들어보면요. 그래요? 윤석열 총장은 지금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치권이 검찰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라고 하면서 답답함을 표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 애초부터 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필요성을 부인했던 건 아닙니다. 과거 발언 한번 듣고 오시죠.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그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저희가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지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이런 법들을 저희가 이거는 틀린 거라는 식으로 좀 폄훼를 한다거나 이렇게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반대했던 건 아니에요. 윤 총장이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이제 찬성했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온 거예요. 뭐가? 24조 2항이라는 저 부분이 지금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윤 총장은 야 이거 나 모르고 있었던 게 갑자기 왜 들어온 거야? 이거 나 지금 뒤통수 맞은 것 같은데 이거 기분 나쁜데 이런 거거든요. 궁금하시죠? 24조 2항이 무슨 내용인지 이겁니다. 공수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이 다른 수사기관은 검찰도 포함되는 것이죠. 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각 시간 뜸 들이고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면 이 공수처장이 자 검찰 그 수사하세요 마세요 이거를 여부를 판단해서 수사기관에 회신을 해주는 거예요. 검찰에. 그러니까 수사할지 말지 검찰 그 허락을 공수처가 내려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수처가 근데 만약에 야 검찰이는 수사하지 마. 이거 우리가 할게. 그러면 검찰은 거기서 손 떼야 돼요. 수사 못해요. 인지를 했더라도 못하는 거예요. 손 떼야 돼요. 하국장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중복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하고 공수처가 이제 고위공직자들에 한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경찰하고 달리 경찰은 일반 잡범들 범죄를 많이 수사하지만 사실 검찰은 대부분 고위공직자를 인지 수사를 많이 하거든요. 고위공직자 인지 수사를 많이 한다. 검찰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하고 공수처 여기가 서로 이제 중복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조항이 24조가 원래 중복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그래서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는 중복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수사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은 이걸 이첩해달라 이렇게 하도록 원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항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꼭 검찰만 아니에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검찰에서 인지수사 대개 이제 고위공직자의 범죄들은 은밀히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은밀히 해야죠. 대부분이 뇌물범죄거나 아주 그런 거잖아요. 압수수색도 딱 은밀히 들어가. 은밀히 해야 되는데 이거를 수사를 만약에 인지를 했다. 인지하면 그때서 이제 착수 겨우 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때 이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공수처에다. 그럼 공수처가 어떻게 하겠어? 이거 괜찮다. 우리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만해. 중복이야. 우리도 이거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 이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여권에 유리한 거는 가지고 와가지고 여권 인사들 거는 만약에 문개기를 할 수가 있고 여권권 문개기를 하고 그렇죠? 공수처가 야권 거는 여기서 과잉 수사에 계속 계속적으로 늘릴 수가 있잖아요. 아이쿠야. 이럴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검찰이 독자적으로 하는 중요한 수사들을 그냥 가져다가 공수처에서 자기 낫내기 수사를 할 수가 있다. 아이고. 이러기 때문에 검찰에서 반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24조 2항이 치고 들어오면서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격노했고
뭐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까지도 검찰 내에서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와중에 범여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범여권 진영에서는 오늘 누굴 공격하고 나섰다고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화가 많이 났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니까요. 감히 국회에서 돌아가는 이 입법 과정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화가 났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뭐 서로 감정 싸움이 생겨서 대노했다. 그건 있을 수 있는데 국회의 입법 과정에 대해서 그게 불만이 있다고 누군가가 대노할 권한은 옛날에 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 이전에 왕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런 용어를 서슴지 않고 쓰고 공수처법 처리를 앞두고 어제 검찰은 수사 착수 통보가 독소조항이라면서 공수처법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검찰이 이렇게 계속해서 중립성을 훼손하고 편파적으로 수사를 한다면은 국민들이 그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입니다. 아니, 무슨 뭐 법률권에서는 아니 경로하는 거는 옛날 왕이나 하던 게 경로인데 무슨 윤 총장이 지금 왕인지 착각하고 계세요? 뭐 이제 막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24조 2항이 이제 추가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검찰에서는 아니 우리 이 문재인 정부께서는 피아를 구분할 줄 아는 수사기관을 원하시는 거예요. 엄정하게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그럴 땐 언제고 이게 뭡니까? 이런 건데. 대검 고위 관계자는 공수처는요. 소속이 없는 무적기관이자 적이 없는 무적기관이 돼버렸어요. 이건 그냥 가는 거죠. 소속도 없고 적도 없어요. 자, 현직 검사장, 현재 집권 세력은 검찰을 제외한 모든 수사기관이 피아를 잘 구분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이상합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데 김 소장님 하신 말씀 있으시다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국가죠. 민주주의 기초고. 그래서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는 그 법대로 하면 됩니다. 거기에 토를 달 이유가 없고요. 의견 개진을 하면 참고로 받아들이는 거지 결정은 입법부가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정치인들만이 유일하게 국민이 선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와 사법부는 고시 봐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민심을 받들어서 대의민주주의라는 국회에서 법을 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규정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은 전부 다 국회에서 짜고 행정부엔 그 예산을 던져주면 행정부에서는 그냥 그대로 해야 돼요. 찍소리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정치권이 그렇게 정하면 검찰은 하면 되는데 여기서 무슨 경로가 나오고 막 이런 표현이 나오는 자체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이게 바로 검찰이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인데요. 매우 강하여 겨룰 만한 마수가 없어서 무적이고 또 행정부 수사기관인데 행정부의 통제를 받기 싫어한다는 점에서는 또 무적인.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의 통제를 받고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것이 검찰의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그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합니다. 선거법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정치개혁을 한다고 해서 민심 그대로의 의석을 확보해 주겠다. 그래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 그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상정에서 표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법 나온 걸 보십시오. 입법부의 권한이라서 내버려뒀더니 4+1이라고 형체도 없고 실체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짬짬이로 선거법이라고 딱 내놨는데 누가 봐도 정치개혁과는 거리가 먼 군소정당들, 그것도 여당이 이중대 역할하는 군소정당들 비례의석 늘려주는 거 외에는 아무런 계획 조치가 없는 것들을 정치개혁이라고 떡하니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그냥 땅땅땅 두드려주는 게 맞습니까? 그건 국민들이 절대 그렇게 뽑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검찰개혁 핵심은 뭡니까?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눈치 보지 말고 수사를 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김 소장 말씀대로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자는 거예요. 근데 공수처법에 이제 독소조항 이야기는 뭡니까? 이첩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거였어요. 다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걸 이첩을 하라면 이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나온 건 즉각 통지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수사가 개시되면. 이 즉각 통지는 잘 하실 거예요. 즉각 통지.
대한민국 2,000명 검사가 검찰총장한테만 보고할 의무가 있지 아무에게도 보고할 의무가 없어요. 청와대 민정한테도 보고하지 않는 겁니다. 어허. 과거 독재 시절이나 청와대 민정에 전화해가지고 그 수사 어떻게 됐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다 민주주의고 촛불정부 아닙니까? 근데 검찰총장한테만 통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감히 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초기 단계부터 공수처에 공수처에 통보하라? 즉각 보고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독소 중에 독소입니다. 아이고야. 통보하면 바로 받아가지고 그 이첩해. 그럼 줘야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그나마 말이 돼요. 살아있는 권력과 지금 싸우고 있는 형국이에요. 근데 그 살아있는 권력이 좋아하는 법이라는 게 공수처법이 그 검찰을 계속 견제하고 검찰의 힘을 빼려는 것으로 사람들이 보면 아 이것은 누가 봐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겨눌 때는 청와대가 임명한 공수처를 통해 가지고 검찰을 오히려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의심이 충분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독소조항 그 통보에 대한 의무를 누가 넣습니까? 4+1이라고 형체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데서 짬짬을 넣은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 국민이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 소장님? 예, 일단 검사가 그 몇몇 용기 있는 여자 검사들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공문서를 위조해도 사표 쓰면 끝. 그냥 성추행, 성폭행을 해도 사표를 쓰면 끝. 이게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온 행태인데 이런 행태를 놔두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생긴 거거든요. 왜 전례 없는 검찰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례 없는 공수처가 등장했던 배경을 보면 지금 기간은 검찰이 그 감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예. 감시를 거부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보는 지금에 있어서는 당연한 조치라는 게 저는 뭐 맞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말이에요. 하하. 24조 2항이 추가된 것이 이제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이제 통과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지금 논란이 지금 불거진 상황인데, 이거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땅땅땅 본회의를 통과가 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논란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일각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윤 총장 당신 말이에요. 좀 물러나세요. 물러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자, 김민지 기자, 윤 총장이 생각을 드러냈다면서요? 네, 하지만 일각의 사퇴서를 좀 일축했습니다. 본인은 지금 2년 동안의 임기가 있는데 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계속 권한을 사퇴서 행사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권한이 2년이기 때문에 2021년 7월까지입니다. 검찰총장의 권한, 그동안 윤 총장은 본인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계속 정무적 판단 없이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앞으로도 쭉 같은 입장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 많이 남았네요. 내년이 그래봐야 2020년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21년 7월까지면 임기가 2년이니까요. 남아도 많이 남은 거예요. 이제 겨우 6개월 한 거죠. 겨우 6개월 한 거예요. 근데도 지금 보세요. 얼마나 한 3, 4년 된 것 같잖아요. 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보시죠. 혈전이 될 추다르크와의 전쟁.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가 누굽니까? 추미애 의원이죠. 만에 하나 30일이 청문회인데 청문회를 통과하고 법무장관이 되면 조심스럽지만 이런 관측도 나오더군요. 전직 검찰총장 말하길 윤 총장 측에서요. 계속 좀 일을 벌일 것 같아요. 조만간 다른 큰 사건 하나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인사권을 동원한 정권 공격에 맞서는 최선의 방법은 센 수사입니다. 강공 드라이브예요. 강공 드라이브. 글쎄요, 윤 총장 임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남았고 뭔가 이 정부와 검찰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여서 뭔가 좀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 듯한 그런 긴장감은 계속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